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박원모입니다. 우리가 그 석기시대 유물로서 그 동물의 뼈나 또 혹은 또 뿔로 만든 그런 낚시 바늘, 또 아니면은 그 돌과 그 나무를 결합해서 만드는 그런 결합식 낚시 바늘,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당시에 이런 그 낚시 바늘이 있었다는 것은 그 낚시줄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, 그때는 보면은 아마 그 섬유질이 강한 그런 나무 껍질이나 또 아니면은 그 동물의 털들을 그 연결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지 않았을까,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. 또 그 오래되지 않은 그 시대만 하더라도 그 명주실을 여러 겹 꼬아서 이렇게 낚시줄을 만들거나, 또 아니면은 그 삼배를 만드는 이 말을 소재로 해서 그 낚시줄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. 하지만은 그 1930년대 후반에 그 미국에서 그 화학 섬유인 이런 나일론줄이 개발이 되면서 우리 낚시줄에도 많은 발전을 가져오게 되는데요. 오늘은 원줄과 목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낚시줄에는 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하나는 그 외가닥 낚시줄, 또 하나는 하변 낚시줄, 우리가 하변사라고 부르는 것들이죠. 이런 그 하변사의 그 특징을 보게 되면은 한 가닥이 아니고 그 가는 낚시줄을 여러 가닥 겹쳐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그 하변사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이런 그 하변사의 종류로는 우리가 합사, 또 뭐 P라인, 뭐 케브라라인,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합사줄을 그 사용하는 용도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바다에서는 상당히 그 사이즈가 큰 어종, 그러니까는 힘이 센 어종이죠. 이런 돌돔이나 또 참돔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낚시를 할 때 이런 하변사를 원줄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. 또 그리고 목줄로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. 이런 목줄 같은 경우에는 또 이빨이 그 날카로운 어종들, 그러니까는 뭐 보고, 또 뭐 갈치, 뭐 쥐치, 이런 어종들을 우리가 그 대상으로 할 때 목줄로도 많이 사용하는 게 그 하변사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. 또 이런 그 외가닥 낚싯줄 같은 경우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, 하나는 그 나일론줄, 또 하나는 카본줄,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그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나일론줄을 그 모노필라멘트다, 이렇게 부르고요. 또 카본줄은 카본줄, 이렇게 다르게 분류를 하고 계시는데, 이 모노필라멘트라는 것은 그 단일의 연속 섬유,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 외가닥의 낚싯줄이 한없이 이렇게 이어지게 만드는 형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 모노필라멘트다,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런 그 나일론줄이나 또 카본줄 같은 경우는 똑같이 그 단일의 연속 섬유이기 때문에 둘 다 그 모노필라멘트에 속한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. 그 모노필라멘트 중에서도 나일론줄, 카본줄, 이렇게 분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우리가 그 백연돔 낚시뿐만이 아니고 그 바다 밀찌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그 대부분 이런 원줄을 나일론줄을 사용을 하시고요. 또 목줄을 이런 카본사를 많이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런 나일론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뭐 원재료가 그 나일론이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요. 그럼 이런 카본줄은 어떠한 재료로 만들어졌을까요? 이 카본줄 역시도 거의 모든 그 소재는 그 나일론이라고 합니다. 거기에다가 이 나일론에다가 아주 소량의 그 작은 양의 그런 불소 카본을 첨가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카본줄이다,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, 두 개의 그 비중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물의 비중을 1이라고 했을 때 이 나일론줄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한 1.14 정도, 그리고 카본줄 같은 경우에는 한 1.17 정도, 그 약간의 이런 그 비중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같은 굵기를 같이 잘라서 물속에 담궈 보면은 이 카본줄이 훨씬 빨리 가라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만큼 이거 카본줄이 비중이 높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. 또 하나, 그 이 나일론줄과 이 카본줄의 그 강도를 한번 실험을 해보면은 우선 같은 길이로 잘라 가지고서 그 줄에 그 강도를 실험하는 기계에 얹어 놓고 그 1부터 100이라는 힘으로 이렇게 당겨 보게 되면은 이 카본줄이 한 50에서 60에서 끊어진다고 그러면은 이 나일론줄 같은 경우에는 70이나 80 정도의 힘을 가해져야만 끊어진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인장력에서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죠. 이런 그 나일론줄 같은 경우에는 늘어남, 그러니까 우리가 신율이라 그러는데 이 신율이 한 15%에서 한 20% 정도 된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는 한 10m 정도의 낚싯줄을 끊어 가지고서 이렇게 쭉 당겨 보면은 인장력의 한계가 올 때까지 당기게 되면은 그 길이가 11.5m에서 12m, 이렇게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또 이렇게 그 당기는 힘을 제거하고 나면은
다시 원상태대로 잘 복원이 되는 것이 바로 좋은 원줄이다,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, 이렇게 그 나일론줄 같은 경우에는 줄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지 않는 이런 그 카본줄이 먼저 절단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그 비중이 높고 또 인장력이 떨어지는 이러한 그 카본줄을 우리가 목줄로 사용하는 것일까? 그것은 바로 그 이 목줄의 그 결절 강도, 또 그 다음에 그 여슬림의 강도, 이런 것이 그 나일론줄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그렇다,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먼저 그 아까 이렇게 따로따로 잘라서 이렇게 당겨 보면은 카본줄이 먼저 잘라지지만은, 나일론줄과 카본줄을 연결해서 이렇게 당기게 되면은 나일론줄이 다 늘어나고 난 뒤에는 나일론줄이 먼저 잘라지게 됩니다. 그만큼 이 카본줄의 강도가 높다는 것이 되겠고요.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그 여슬림의 강도가 높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. 우리가 그 낚시를 하다가 보면은 그 대상어가, 물론 뭐 큰 어 정도는 안 되겠습니다만은, 목줄이 이렇게 여에 쓸려서 너덜너덜해져 있으면서도 그 대상어가 끌려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. 그 나일론줄로서는 어림도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. 다시 말해서 그 나일론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면에 흠집이 생겨버리면은 그 강도가 한 50이나 60% 정도로 갑자기 뚝 떨어지지만은, 이런 카본줄 같은 경우에는 목줄의 그 표면에 흠집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한 70에서 80% 정도의 강도를 늘 유지를 한다 그럽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줄로서 이 카본줄을 많이 사용한다,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. 다시 말해서 이 나일론줄의 장점이라고 그러면은 우선 비중이 낮다는 것, 그렇기 때문에 수면에 빨리 가라앉지 않고 우리가 그 뒷줄을 관리하기 상당히 쉽다는 것이 되죠. 또 그 다음에 부드럽고, 또 그 다음에 인장력이 좋다는 것이 바로 이런 나일론줄의 특성이면서 우리가 원줄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. 이런 목줄 같은 경우는 비중은 조금 높고, 또 나일론보다 많이 딱딱하지만은 이런 그 결절 강도가 강하고 여슬림이 좋다는 것이 우리가 목줄을 이렇게 카본으로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다,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우리가 그 원줄도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만은, 원줄은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, 또 목줄은 어떻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그 원줄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표면에 보면은 뭐 프로팅 타입이라든가, 또 아니면은 뭐 싱킹 타입, 또 뭐 서스펜 타입,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원줄들이 있습니다. 싱킹 타입 같은 경우는 그 바닥에 상당히 많이 가라앉는 그런 낚시를 말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는 그 루어 낚시를 하시는 분들, 또 아니면은 그 찌낚시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 잠수 기법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런 그 싱킹 타입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 편입니다. 또 그 다음으로는 그 서스펜 타입, 이런 서스펜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표층에서부터 한 20cm에서 30cm 사이 요 정도 이렇게 살짝 가라앉는 그런 낚시줄을 말하는 것들인데요. 일반적으로는 그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고, 또 뒷줄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서스펜 타입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또 하나 그런 제로 기법이라든가 이런 가벼운 그런 찌를 사용할 때는 보면은 그 플로팅 타입이 있습니다. 이런 그 플로팅 라인 같은 경우에는 표면에 완전히 뜨는 그런 줄입니다.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낚시줄에 코팅을 해가지고서 그 표면 장력을 이용한 물에 가라앉지 않는 그런 낚시줄을 얘기하는 것들인데, 뒷줄 관리라든가 그 낚시하기는 상당히 편하지만은 이렇게 그 바람의 영향이나 이런 악조건일 때는 우리가 사용하기 좀 불편하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. 또 이렇게 그 목줄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보면은요, 목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바늘이 달려 있으면서 고기와 직접 만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목줄을 선택할 때 우선 투명도가 좋아야 되겠습니다. 또 그 다음에 직선성이 좋아야 되겠죠. 이렇게 꾸불꾸불 꼬여 있다면은 그러한 목줄들은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. 한번 당겼다 놓으면은 바로 펴질 수 있는 그런 그 목줄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또 원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은 다 염색이 다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런 염색들이 이런 그 나일론줄의 그 속까지 침투를 하기 때문에 안료가 침투를 하게 되면은 목줄이 상당히 약해진다 그럽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그 낚싯줄이 잘 늘어나긴 하는데 다시 복원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은 그 진한색은 피하고, 다시 말해서 검은색으로 갈수록 그런 강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검은 계열의 그런 색들은 피하고, 될 수 있으면은 염색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좀 밝은 색을 택하는 것이 요령이다,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